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사실상 여당 전당대에 뛰어든 이준석 파괴력은,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상 여당 전당대에 뛰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파괴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MBC 뉴스에서 보도하죠. 네, 사실상 여당 전당대에 뛰어든 이준석 파괴력 얼마나 될까? 네, 네, 이러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이준석 측에서는 당대표 독자 후보 천하람이 출마한다. 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경향신문이고요. 네, 유승민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하루 만에 전격 결정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본 경선 진출 여부가 비운계 입지 가늠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천하람은 대구 출생으로 고려대 법대를 나오고, 네, 그리고 변호사를 하고요. 국힘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위원을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비운계, 네, 비운계 쪽에서는 이번에 최고위원회 허은하, 김용태, 이 최고위원회 이제 출마를 하고 이기인, 네, 이기인도 이제 최고위원회 출마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측에서는 80만 명이 넘는 국힘 당원 중에서 비운계 지지 성향 당원을 최대 2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이제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 할 그러한 정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준석이 책을 출간하면서 독자 만남을 예고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모습이에요. 네, 장성철, 유승민, 이준석 표 가져갈 인물이 등장한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유승민, 네, 이준석 표 가져갈 새로운 다크호스가 등장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띄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준석이 김용태 후원회장을 맡아서 차가 아닌 최선 뽑아야 하면서 이제 이준석 세력들이 또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후원회장으로 돌아온 이준석 정치활동 재개 수순이다. 네, 김용태 전 최고위원 지원 사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천하람, 이기인 등 후원 가능성. 다음 달에 책을 출간하면서 네, 전국 순회를 예정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달 말에 책을 출간하고 김용태 후원회장 맡기로. 네, 뭐 이제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활동을 재개하고 아마 억울한 면이 많겠죠. 네, 본인이 당대표였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쨌든 본인의 역할도 굉장히 컸는데 이후에 대립 속에서 당에서 쫓겨나다시피 돼버린 거죠. 네, 당대표직도 잃게 되고 당원 정지도 먹게 되고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반윤계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또 최고위원이나 또 당대표 후보로 내세우면서 또 당의 하나의 변수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또 이게 이제 신당 창당 쪽으로 흐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4명이 컷오프에 오르게 되는데 뭐 당연히 김기현 그리고 안철수 그 다음에 조경태 또는 황교안 또 윤상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천하람이 껴들 수 있을지 이러한 상황들도 주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준석이 사실상 이 여당 전당대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여당의 큰 파장이 일겠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도 아주 눈의 가시처럼 그렇게 진지하게 이 상황을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세상 모든 게 다 인과응보입니다. 뿌린 대로 걷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좀 끌어안았어야 됐는데 뭐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모두가 지금 이제 화살로 돌아오고 있는 그러한 정황인데 이제 이렇게 흘러가다가 또 윤 대통령이 사실상 저는 이 노무현 대통령처럼 어느 정도 총선에서 성공하게 되면은 열린우리당을 창당했죠. 네, 민주당 후보에서 이제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김한길을 끌어들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도리어 이 국힘에 가지고 있는 이 정당 보조금, 그러니까 정당 보조금을 통해서 이미 민주당이 건물을 사고 또 국힘이 건물을 사고 돈을 쌓아놨기 때문에 이 선거는 조직 싸움이고 뿐만 아니라 돈의 싸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 안에 이 엄청난 세력과 이 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과연 그 유승민 신당, 그러니까 앞으로 한 1년이 내년 4월이 총선이기 때문에 1년 동안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 흐름이 전개가 될 거다라고 분석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제인데 국민 경제는 무너지고 있어요. 서민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외면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아주 답답한 심정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 분석을 하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뭐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조금, 특할비 이런 걸 통해서 돈방석에 앉아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이나 국민들의 고통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참 답답한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되고요. 한 명 한 명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가지고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국회 예산 국민투표제 그리고 이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